행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 본연구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다가 별세하신 정청구 이사장님을 위해서 잠시 묵념을 올리고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청구 박사님을 잠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해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발제 논문은 김강룡 교수님의 대한민국 건국운동에서 이승만 박사와 백송옥 박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되겠고, 김일중 교수님은 이승만의 건국운동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발제가 되겠습니다. 김강룡 교수님은 너무 잘 아셔서 특별히 무슨 소개를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인천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조화정치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민주평통의 상임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발제를 경청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통상 하듯이 본연구원에서 하는 3기와 또 반야신경 독경 또 그리고 우리 그 백송옥 박사님이 일러주신 발언문을 한 다음에 오늘의 주요 발제인 우리 김강룡 교수님의 발제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야신경 독경 마하반야바라 밀타신경하반야 제보사니 김선반야바라 밀타를 행할 때 모니 공한 것을 비추어 뭔가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산이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새끼고 공이여 파라승나제 무지사파 이어서 백송옥 박사님이 일러주신 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석가모니를 시봉잘하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존열애불 공경을 모든 사람들이 무식업으로 지은 업보 업장을 해탈탈겁을 해서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밝은 날과 같이 복만이 짓기를 발언합니다. 존경하는 사실 제가 발표를 듣고 배워야 될 입장인데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자님 앞에 문자를 써야 제대로 또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발표할까요? 네. 전에 왔을 때는 너무 쫄아가지고 그 화면을 못 보고 그냥 이 글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꿨어요. 조금 틀리면 어떠냐? 나오는 대로 하자. 자연스럽게.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일주 교수님은 이 분야에 또 대가신데 함께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좋고, 또 우리 최영천 교수님은 또 불교연합 회장도 하신 조명하신 분이고, 우리 김선영 교수님 국방대학 교수도 하시고 인천대 부총장도 하시고 지금도
연보역강하시기에 젊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배웁니다. 특히 또 이번에 준비해 주신 원영 교수님 고마움 잊지 못하고 김한란 교수님 또 이규영 교수님 또 함께 계시는 모든 교수님께도 만나서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시간 30분을 공문 요약도 붙이고 영문 요약 앱스트랙트도 붙인 이유는 혹시 이제 기회가 되어서 백성욱 연구원에서 필요로 해서 어떤 저널에 실어야 될 것에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많지만 30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 읽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야 될 부분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문 요약 부분하고 뒤에 이제 기독교와 불교,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건국운동에서 기독교와 불교 이런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서 제가 두 부분은 좀 읽을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이제 시간 범위 내에서 제가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고 대한민국 제1, 2, 3대 대통령으로 12년 동안 재임한 인물입니다. 활불로 불리며 승려, 독립운동가, 불교학자, 시인, 교육가, 교수, 대학총장,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 CEO, 도인 등의 경력을 가진 백성욱 박사는 3.1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항일활동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후 1946년부터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건국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백성욱 박사는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감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물로 보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신념자 및 지지자였다. 그러했기에 건국운동기에 이승만 박사를 도우며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이승만 박사 또한 백성욱 박사를 해두가 밝은 사람이라 칭하며 그의 재능과 인품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항일 독립운동 이년을 시발로 하여 조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관련된 유학 권유,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 건국운동, 건국의 기본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 등과 관련해서 상호간의 소통, 이해, 존중, 공감하며 서로 간에 오랫동안 성장 기회를 주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함으로써 중요한 시기에 건국의 기틀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백성욱 박사의 이승만 중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준비 활동을 첫 번째는 중앙공작대 조직과 민중계몽운동, 두 번째는 정권 이양 연판장 결집 전달을 통한 정부 수립 계기 마련, 세 번째는 백성욱 박사의 이승만 박사 거처, 즉 이화장 마련의 중추적 역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백성욱 박사의 이승만 지원 국회의장 간선 초대 대통령 피선 지원 및 30만 양병론 구상 등으로 요약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운동기 전후에 이승만 백성욱 박사의 관계 활동의 함의는 첫째, 독립운동 해외 유학, 두 분이 다 내놓으라 할 만한 유학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양에서 최초로 학위를 받았고 또
백성욱 박사님은 또 유럽에서 최초로 불교 철학 박사를 받으신 그런 분이시기에, 그래서 또 저도 이 박사라는 호칭을 참 값지게 이 논문에서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계는 건국 공조 관계다. 두 분이 참으로 좋은 중요한 시기에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백성욱 박사가 보았듯이, 또 내무부 장관도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그 시점에서 백성욱 박사 말고 다른 분을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되겠구만 해서 그런 말이 남을 정도로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그 기틀을 잡는 큰 역할을 한 것을 오늘 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건국전쟁 영화 선풍으로 백성욱 박사 등이 참여한 건국운동 및 대통령 이승만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120만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입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 총장님 살아생전에 이제 논문을 제대로 방향이 잡아졌나 한번 전화를 드리고 또 이렇게 상의를 해본 결과 저하고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그 중요한 그 기둥으로 두 분이 제시했던 것은 큰 방향인데,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 입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 크리스마스 날이 공휴일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이제 불교가 이제 공휴일이 된 것, 그런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조각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중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게 16페이지입니다. 건국 이념에 기독교 입국론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재헌헌법 제12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내무부 장관, 백성욱 박사는 불교, 교육부 장관 안호상 박사는 민족종교 단군 사상이죠.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인사를 중용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사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이승만 박사도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은 유교 불교와 인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부친은 왕족의 후예로 이승만을 유교 정신에 충실한 선비로 키우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고, 모친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모친이 절에서 제사를 지내고 용의 꿈을 꾸어서 이제 이승만이 태어났다는 그런 사실도 전해주고, 불교적 그런 배경 설명이랄지,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물론 이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이승만은 어린 시절부터 이승만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생일마다 모친과 함께 사찰에 가서 복과 장수를 기원한 그런 인연도 이렇게 있음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혹시 다른 얘기를 하다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를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고 보니까 우리 정청구 이사장님이 참으로 큰 인물이셨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살아계실 때도 저는 위대한 2인자를 오히려 1인자보다도 더 존중하고 그분을 갖다가 더 제가 추앙을 합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이 바로 그렇죠. 뭐 소크라테스를 갖다가 4대 성인 반열에 올려놓고 맹자도 또 공자를 그렇게 생전에 보지도 못하고 그 100년 뒤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물론 백성욱 교수님과 정청구 이사장님하고 관계는 좀 다른 관계지만 참으로 백성욱 박사님에 대한 그런 그분이 어떤 그러시고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셨고 또 사실 그런 인연으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글을 몇 편을 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어렵게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쉽게 쓰려고 해서 1장은 서론은 제가 생략하고요. 2장에는 이제 이승만 백성욱 박사의 생애와 건국운동 관련 주요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백성욱 박사의 생애를 보면 두 분 모두 참으로 위대한 삶과 업적, 그 족적을 남기신 분이셨다. 참 서로를 이렇게 그러한 분이셨길래 서로를 알아보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대 1, 2, 3대 대통령으로서 큰 기틀을 잡고 또 신문에서 이렇게 이것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만 윤 대통령, 이승만, 레일이, 박정희 기관차 이게 번영 토대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레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우리 백성욱 박사님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국운동 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건국운동 개념을 뭐 쉽게 설명을 하면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은 혼용해서도 쓰지만 다릅니다. 독립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 건국운동은 되찾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건국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쉽게 그렇게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자료, 저 자료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제목 자체가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눈의 소통, 마음의 소통 모든 면에서 이렇게 소통이 될 때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해와 존중.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해와 존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감과 공감 능력의 향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간의 성장 기회의 제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갈등 관리와 문제 해결 능력. 사실 내무장관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그 시점에서 내무장관을 하시기에 충분한 업적도 쌓았지만 무엇이 업적이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뒤에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그 시대에 가장 적임자는 이승만 박사 이외에 선택의 대안이 없다. 이미 북한은 김일성이
소련하고 딱 서로 짝이 지어진 상황에서 그거 대항마로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에는 이건 너무 말하자면 그런 감이 되질 않고 된다면 이승만 박사밖에는 없다 해서 그런 분위기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멋지게 갈등 관리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해서 기틀을 잡았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그런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인데 백성욱 박사, 이승만 박사 두 분의 그런 관계도 여기에서 이런 개념을 적용하기에 좋은 그런 관계였다고 봅니다. 3장에 들어가면 이제 대한민국 건국운동기 전후에 이승만, 백성욱 박사의 관계와 활동을 보면 건국운동 이전의 그런 인연으로 보면 이제 백성욱 박사의 상해 독립운동에 이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백성욱 박사는 짧게 독립운동을 오래 하기보다는 이제 유학을 가셨기 때문에 직접 상해에서 활동은 한시적이었지만 그 짧게 했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불교 교도들의 군자금을 갖다가 관리하고 그걸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조선호텔에서 광복 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만나서 한참 길게 설명한 뒤에서야 알아봤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독립운동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군자금 그런 관계를 파악을 못 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잘 알았고 그 시점에서 이제 해오를 했을 때의 의미는 이제 두 분 다 거목으로 성장한 뒤에 건국운동 하기에 좋은 시점에서 만남으로서 출발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건국운동기의 관계와 활동.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이우국 선생도 쓴 말입니다만 시연후원이라고 합니다. 때가 만났을 때 말을 해야 말이 짧아지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게 하는 것이 때를 만나는데 그때 이제 조선호텔에서 이미 다 그분이 다 큰일을 하기에 좋은 때에 그렇게 만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백성욱 박사의 이승만 중심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준비 활동, 중앙공작대 조직과 민주개몽운동. 당시 중앙공작대에서 연판장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혼란기를 수습하려면 다 설명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하지와 메가더 사령관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구비했던 것이죠. 그 중앙공작대에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느 단체에서 연판장을 왔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군정에서 미군정에서 민정으로 대한민국 민정으로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그만큼 많은 준비 끝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